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안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심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기생충 감염이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콜로라도 대형 산불이 하루 만에 수십 배로 번지면서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 주유소를 향해 휘발유 가격을 즉시 인하하라고 압박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학교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새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제도를 막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대법원에서 결국 좌절됐습니다. 반이민 정책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저절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일 이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 연방 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미국 땅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전쟁 뒤 비준된 해당 조항이 해방된 노예들에게 국한된다는 일각의 소극적 해석을 넘어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권단체 등은 150년 넘은 오랜 원칙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Generations of Americans have relied on the promise of birthright citizenship, and that is the reason that America is the nation we are today.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출생시민권 제한이 좌절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하라며 입법을 통한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헌법을 바꾸지 않고선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더욱이 보수 성향의 대법원마저 또다시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미국 주도의 테러리스트 자금 추적센터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대이란 협상 카드로 활용할 걸로 보이는데 최근 미국과 공습을 주고받은 이란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미국의 태도를 보고 추가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미국과 걸프 6개국으로 구성된 테러리스트 자금 추적센터가 헤즈볼라에 대한 금융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와 연계된 지하 금융 조직 알카르드 알하산을 비롯한 5개 기관과 지도자 16명이 제재 대상입니다. 헤즈볼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해 군사활동을 옥죄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적대 조치를 만류해왔던 미국이 이번에는 직접 압박 카드를 꺼내든 건데 향후 이란과의 추가 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군 장병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헤즈볼라를 두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וההתעקשות שלנו שאנחנו לא יוצאים מדרום לבנון עד שהאיום לא בטל. וכל עוד חיזבאללה חמוש נמצא פה, מאיים עלינו, אנחנו נשארים. 이스라엘은 종전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미국에 떠밀려 군사작전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종전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 상황을 평가한 뒤 미국과의 추가 협상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최근 며칠간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종전합의 위반이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해협 무상 통항은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단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자 스포츠팀 출전을 제한한 일부 주의 법률이 합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트랜스젠더 여학생 선수 출전 제한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스포츠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교육 분야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인 교육개정법 제9편 타이틀 9과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looking at what West Virginia is doing, what Idaho is doing, prohibiting transgender people from participating on girls and women's sports. And they're saying, is that okay under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that we've created? And then they're going through that equal protection clause analysis and saying, yes, it is okay. 합헌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여성 스포츠에서 성별 기준을 적용한 것은 공정성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개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광범위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7개 주가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의 여자 스포츠팀 출전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다른 주의 관련 소송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심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기생충 감염이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감염원 추적에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는 최소 14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0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감염 사례는 뉴욕주를 비롯한 텍사스, 일리노이주 등 미국 2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들은 심한 물설사와 복통, 메스꺼움, 구토, 피로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증상은 감염 후 약 일주일 뒤 나타나 치료하지 않으면 한 달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국은 이번 환자들 대부분이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미국 내에서 오염된 식품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CDC와 식품의약국이 공동으로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과거 바질과 고수, 상추 등 수입 농산물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가 있었다며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세척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 식품 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헝가리 한 지역은 최고 기온이 42도를 넘어섰고 이탈리아는 대부분 도시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 도심에 경찰 물대포차가 등장했습니다. 폭염에 지친 시민에게 물을 뿌리기 위한 겁니다. 유럽을 덮친 무더위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헝가리 세체니 지역의 기온은 42도까지 치솟아 2007년 기록한 최고 기온 41.9도를 넘어섰습니다. 슬로바키아 남동부 지역도 41도까지 오르며 역시 2007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탈리아는 전국 27개 도시 가운데 25개 도시에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며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21일 이후 유럽에서 폭염과 관련해 평년보다 1,300명 넘는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최근 24시간 동안 폭염으로 5명이 숨졌고 프랑스에선 평소보다 사망자가 약 14% 늘어 영안실이 포화 상태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머물며 시작된 이번 폭염. 유럽 기상예보기관들은 오는 6일부터 두 번째 폭염이 시작돼 일부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45도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대형 산불이 하루 만에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주민 4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에스펀 에이커스 산불은 362에이커 규모에서 불과 하루 만에 2만 3천 에이커까지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모두 긴급 대피했으며 여러 주택과 건물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속 100마일, 약 160km에 달하는 강풍 때문에 소방 헬기 등 항공 진화 장비를 투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남부에는 적색 경보와 대기질 경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당국은 오늘도 강풍과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불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에스펀 에이커스 산불을 포함한 대형 산불 5건에 대해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연방재난관리청은 진화비용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 주유소를 향해 휘발유 가격을 즉시 인하하라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68달러까지 떨어졌는데도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너무 높다며 즉시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달러 50센트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가격 담합은 불법이라며 법무부와 관계 당국이 폭리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캘리포니아의 높은 연료세를 겨냥해 연료세가 기름값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정유와 유통 과정, 기존 재고 판매, 여름철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유소 가격이 즉시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연휴를 앞두고 역대급 여행 대란이 예고됐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7,22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의 기록인 7,180만 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6,140만 명은 자동차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돼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58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선 항공권 평균 가격은 약 830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휴 전후로 낮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의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오전 일찍 출발하거나 혼잡 시간대를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부터 최저임금 인상, 식품 표시 기준 변경까지 교육과 노동, 소비자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가 바뀌는데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김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새 법안으로 학교와 일상 곳곳이 달라집니다. 모든 교육부와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의료 목적 등은 예외입니다.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최소 한 곳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별 최저임금도 오릅니다. LA시는 시간당 18달러 42센트, LA 카운티 비편입 지역은 18달러 47센트, 샌프란시스코는 19달러 61센트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시설 반경 0.5마일 이내 고밀도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95피트 높이, 에이커당 최대 160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식품 포장지에서는 기존의 판매 기한, 즉 셀바이 표시가 사라집니다. 대신 품질 유지 기한과 안전 소비 기한만 사용하도록 표시 기준이 통일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우유와 달걀, 땅콩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 여부를 메뉴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단속과 안전 규정이 강화되고 기관총으로 개조가 가능한 일부 반자동 권총의 신규 판매도 제한됩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뉴욕 MZ세대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이른바 휴식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브루클린의 한 명상 지도사가 만든 무료 모임 클럽 레스트 스탑에는 최근 700명 넘는 참가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명상과 호흡 운동을 하거나 사운드 테라피를 들으며 약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이 모임의 핵심입니다. 주최 측은 과도한 경쟁과 끊임없는 업무에 지친 젊은 세대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피로까지 겪고 있다며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시작한 지 불과 5주 만에 참가 희망자가 700명을 넘어서면서 주최 측은 앞으로 공원뿐 아니라 공유 오피스와 실내 공간으로도 모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시미밸리 한 쇼핑센터에서 테슬라 차량이 식당 야외 좌석으로 돌진해 70대 여성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시미밸리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시미밸리 한 쇼핑센터 안의 카페 앞에서 흰색 테슬라 차량이 인도를 넘어 식당 야외 공간까지 돌진하면서 보행 중이던 79살 여성을 들이받았고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주차장을 지나 우회전하던 중 커브를 넘으며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o we're still trying to determine if speed was involved. We do know that the Tesla was going northbound through the parking lot. It was attempting to make a right-hand turn to go eastbound towards Madera, and unfortunately did not make the turn and went over the sidewalk when it struck the female victim. 경찰은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2명이 사고 직전 자리를 떠나면서 더 큰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64살 여성으로 차량에는 미성년자 4명이 함께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량 결함과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살아있는 전설 르브론 제임스가 8년간 몸담았던 LA 레이커스를 떠납니다. ESPN 등 현지 매체들은 르브론이 다음 시즌 레이커스와 재계약하지 않고 자유계약 선수 자격으로 새 팀을 찾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브론의 에이전트는 르브론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레이커스가 오프시즌 전력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구단에도 이 같은 결정을 미리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1살인 르브론은 지난 2018년 레이커스에 입단해 8시즌 동안 활약했습니다. 2020년에는 레이커스를 NBA 정상으로 이끌었고 NBA 역대 최대 득점 기록을 세웠으며 통산 22차례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차기 행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샌프란시스코를 연고로 하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르브론이 2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별을 견디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관할에 총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호남권의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직접 찾아 첫 지역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수도권과 영남의 자원과 기회가 집중됐다면서 오랜 기간 소외됐던 호남의 슬픈 역사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동서 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인데 이 대통령은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이순신 장군의 문구까지 인용하며 호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곧바로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와 AI 데이터 센터를 함께 구축해 서남권을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대한민국 AI 반도체의 새로운 도약, 이곳 서남권에서 SK가 시작하겠습니다. 425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속도를 내어서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 기업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용수 공급을 위해 동복댐을 증고하고 인근 수계를 연계하는 등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을, 이어 이튿날에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발전 구상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가 성장 전략을 지역별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저녁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뒤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무위, 재경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 일정까지 미뤄가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오만하게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11개 위원회에 강제로 배정된 위원 전원이 사임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나눠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 야당은 나머지를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의 밀실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곧바로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이 대통령의 지명 후 23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가 취임하게 됐으며 여성으로는 지난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정을 기해 열린 첫 본회의에서는
초대 의장을 선출하고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취임 선서를 하며 대한민국 첫 광역 행정통합에 막을 올렸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7월 1일 0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통합시 의회의 첫 의사 일정은 초대 특별시 의장 선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의원들은 차례로 투표를 마쳤고 개표 결과 송형곤 의원이 초대 특별시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기회를 살리고 특별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 특별시 의회는 첫 조례안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의회 구성을 마친 뒤 민형배 초대 특별시장과 김대중 초대 교육감이 차례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민 시장은 취임사에서 5.18 정신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 성장과 상생을 약속했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1980년 5월 전남 광주 시민들이 피눈물로 꿈꾸었던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정부터 시작된 특별시 의회 첫 본회의는 잠시 휴식에 들어간 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남은 안건을 처리합니다. 민형배 시장은 순천 동부청사로 이동해 통합특별시 100일 실행계획을 첫 결재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반도체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광주에서도 첫 공식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이상으로 6월 3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